안녕하세요, 어머님. 국어의 골든타임 고2 수능 올인반 설명 영상입니다. 지금 이제 좀 애매한 시기라 도대체 우리 애를 내신을 시켜야 될지 수능을 시켜야 될지 내신하긴 좀 이렇게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수능으로 돌아서기에는 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프실 텐데 과연 수능 국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완성이 되는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 골든타임을 좀 짚어드리기 위한 설명 영상입니다. 들으시면 그동안 고민했던 지점이 좀 해소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대치동에서 15년 동안 국어 수업을 해왔습니다. 주로 고3을 많이 가르쳤고요. 성향상 고3이 좀 맞아요.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당장 이렇게 벼랑 끝에 모인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3을 많이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무수한 성공담과 실패담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죠. 사실은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성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어는 2년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2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2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2년이냐면 왜 2년이냐. 2학년 때 재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기본 개념들, 문학 작품들, 기출들을 약간 벽돌처럼 쌓아가야 돼요. 항아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아리 밑에 물이 차고 넘쳐서 점수가 나오려면 밑에 뭔가 쌓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벽돌처럼 물이 차고 넘칠 수 있게 그 기본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면 국어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쌓으셔야 돼요. 많은 작품을 보고 이제 문학 작품도 어지간한 건 한 번씩은 봐서 요 정도가 되고 기출 비문학도 한 번씩 보고 문학 개념어도 너무 비지 않게 채워놓고 이게 당장 뭐라 그럴까 이제 이걸 가지고 국어 점수의 수능 점수를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쌓아놓는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어휘력이 채워지고 개념이 채워집니다. 어머니. 그렇게 2학년 동안 쌓아놓은 이 벽돌 같은 시간이 3학년 때 티가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학년 때 어머님 이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국어의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론을 공부를 할 때 2학년 때 뭐 문학 작품을 쌓을 때는 뭐 한 번 한 자리에 앉아서 5문제짜리 한 지문을 뭐 좀 시간을 들여서 풀어도 되고 뭐 다 맞췄네 틀렸네 이래도 되지만 실제로 3학년 때 수능은 45문제 80분의 구성입니다. 어머니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아이들은 45문제를 한 자리에 80분 동안 집중해서 풀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집중 이걸 연습시키는 대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위해서는 그 연습이 거의 뭐 몸에 박히게 익어야 되는데 그 연습에만 차근차근 했을 때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은 사실상 이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고 3학년 때 올라와서 이론을 채워야 되겠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빠르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한번 크게 하든가 뭐 밤을 새든가 아니면 과외를 붙이시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2학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2학년 때 점수가 당장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들이 3학년 때 가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벽돌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게 2학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근데 왜냐면 어머니 국어가 그렇게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수학은 어머니 계단 같은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하는데 최소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나 방정식은 해야 그 다음 단계 미분적분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단이란 말이죠. 근데 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계단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든 과정이라 실제로 수학은 그 학년에 맞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국어는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정말 수학처럼 가장 기초부터 단계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2년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 2년에서 기초 작업을 쌓는 과정이 어머님 보시면 저희가 베이직 국어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5개의 영역이 계단처럼 쌓여야 돼요. 성실하고 꾸준한 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 위에 어휘력과 문장을 분석하는 힘이 쌓이고 그것을 자기 말로 설명하는 힘이 쌓이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어떤 공부량 공부의 시간, 먼지처럼 쌓인 시간들이 만들어져서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어머니. 그래야 밀도 높은 생각을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고 가장 미세한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을 캐치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실 국어 점수의 상승이라는 것은 다른 친구들이 많이 못 봤던 가장 디테일한 부분까지 캐치가 가능했다. 그래서 전체 주제의 디테일과 큰 주제에 대한 이해가 둘 다 동시에 가능하다.
인데 이렇게 돼야 점수가 1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어머니. 근데 요 4단계, 5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단계, 3단계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2단계, 3단계를 까는 어휘력, 문장 분석력, 개념, 그리고 얘를 다시 주제가 얘예요. 이런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2학년 때 깔아야 될 내용이에요, 어머니. 이걸 안 깔고 3학년으로 가면 갑자기 점수를 내려면 어쨌든 4단계와 5단계가 돼야 되는데 2단계와 3단계가 계단처럼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1등급, 2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학년 수능 기준으로 3등급, 여기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은 2단계와 3단계가 선명하지 않은 게 일반적으로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등급, 1등급을 받으려면 2학년 때 세워놓은 이 공부의 양을 기반으로 3학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3학년 때 속도가 붙어서 2등급, 1등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베이직한 국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년이 가장 필요한 최소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 국어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놓치시면, 물론 내신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때예요, 어머니. 근데 지금 수능 국어를 놓치시면 어머니 그래서 재수하는 겁니다. 지금을 놓쳤기 때문에 3학년 때 주로 얘를 쌓는 거예요. 2단계, 3단계를. 그때부터 처음에 양을 보고 수능을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2등급, 1등급이 되려면 3학년 1년으로 부족하니까 재수의 1년을 더 깔아서 실전 중심의 연습으로 들어가서 이제 1단계와 2단계가 끝나야 점수가 나오는 구조. 물론 그렇게라도 나오면 되게 다행이죠. 그렇게 2년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수능 국어에 위해서는 1등급을 위해서는 제가 15년 동안 국어를 가르친 결론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고3 학생들은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수능까지 단계적으로 등급 상승을 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3학년 친구들을 해보면 그렇게 단계적인 성적 상승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겨울방학에서 시작했는데 3모에서 2등급이 나왔고 6모에서 1등급이 나왔고 9모와 수능에서 그걸 유지하는 약간 계단처럼 아름다운 그림이죠, 어머니.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내가 공부를 쭉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2학년 때 깔아놓은 것이 있다. 2학년 때 공부량을 깔아놨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친구들이 굉장히 많냐면 수능 올인반을 2학년 때 같이 수강을 했다. 그냥 1년을 주구장창 들었다. 그리고 3학년으로 왔는데 2학년 때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았던 친구들이 3학년 때 와서 드디어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장기간인 거예요. 롱텀의 시간으로 보셔야 2년이라는 롱텀으로 생각을 하셔야 수능 국어를 1등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성적 오르는 게 굉장히 느리고 쉽지 않고 괴롭느냐. 2학년 때 제가 뭘 하고 왔는지 모르는 친구들.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지 못해서 3학년 때 처음 본 친구들은 느려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폭과 올라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2학년 때 수능을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저희 3학년의 3모의 결과로 굉장히 잘 드러났어요. 1컷이 78점인 국어였습니다. 어머니 이만의 3학년 3모가.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90점 이상을 획득한 그 몇 퍼센트가 존재합니다. 5%에서 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 중에서 정말 한두 명 빼고 90% 이상이 2학년 때부터 수능 올인반을 수강해서 함께 올라왔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1컷이 78점인 국어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하면 전체 100분율이 한 97, 96 정도 이상으로 뜨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 최고점이 94점인데 이 친구도는 1학년 때부터 저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2학년 때 어떤 풀을 채웠는지 아는 친구, 동시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얼마만큼의 공부 시간을 채워놨는지 아는 친구들이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요. 이 중에서 모두 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아니고 2학년 때 고만고만했어요. 3학년이 돼서야 드디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친구들이죠. 2학년 때 실제로 4등급으로 시작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 중 80% 정도가 3모에서 2등급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전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친구들이 열심히 했죠. 하지만 2학년 때 풀을 쌓아놓지 않았다면 3학년 때 이런 속도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2학년 때 안 쌓으시면 3학년 때 쌓으시는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들인 시간을 돈으로 때울 수도 없고 결국에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2학년이 국어의 골든타임이 됩니다, 어머님.
실제로 이제 2학년 때 수능 국어를 시작하는 것이 좀 빠릅니다, 어머니. 실제로 저희는 수능 올인반을 2학년 초반부터 시작하고 사실 내신 기간에도 휴강을 최대한 적게 하고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수능 국어를 하는 그 2년을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신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수능을 가르쳤을 때 내신이 변해요. 요즘은 내신 시험이 수능처럼 변해서 그냥 외우는 것,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실제로 공부를 똑같이 했어도 점수를 끌어내려요. 왜냐면 문제가 수능처럼 변해서 읽는 법을 해야 실제로 국어 내신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독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진 내신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신 수업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수능 수업이 채우고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내신 수업의 선명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능 수업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머니. 저는 내신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으로 왔어요. 근데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을 들었는데 오히려 내신 점수가 올라가는 친구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신기해하면서 가져와요. 2학년 수능이 오히려 내 내신이 조금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읽는 힘을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실제로 빠른 수능 국어는 2년의 그 최소의 골든타임을 맞춘다는 의미와 오히려 내신의 점수를 끌어올리는 기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능 올인반은 2반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수요일 반 6시 반에서 9시 반 타임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반 하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죠. 이제 모든 수업 뒤는 수요일, 목요일 후에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짚어주고자 하는 거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이건 제 수업을 들으세요.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지금 수능을 좀 채워놓으셔야 재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채워놓지 않는 시간은 나중에 어떤 값으로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냥 주어지는 실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어의 골든타임인 걸 아시고 수능 국어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국어의 이수진이었습니다.